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요.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수조 원대를 최순실이 세탁했다.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십조 원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또 수조 원이라고 좀 깎아주네. 사실 그 스위스 비자금 얘기는 오래된 거죠. 여기 있는 스위스 비자금은 기업들한테 준 차관, 그러니까 해외에서 받아다가 기업들한테 차관을 나눠주는 과정 중에 삥을 뜯었다.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챙긴 그 비자금이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노웅래 의원이 주장하는 바고요. 사실 그 월남전 때 그 월남전 참전 용사의 어떤 그 생명수당이라든지 사망수당, 전투수당 같은 거에서 빼돌렸다고 하는 금액은요, 어느 날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그 돈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참전했던 해병사령부 사령관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사병들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그 사령관이 우리 사병들 돈 내놔라. 그때 박정희가 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기로 한 수당들 안에서 우리 생명값을,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 피값을 빼돌려갖고 스위스로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세 발의 피해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밝혀진 게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소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한국 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체 자금의 박정희 시절에 집권 시기에 이 차관과 투자 자금의 10에서 15% 커미션을 불법 가로채서 이거를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야, 이거 살벌한 사채네요. 이거는 일할이 선의자야, 씨발.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커미션의 10%.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업계 관행이 그 많아야 4% 이 정도 선인데 얘들은 정말 통 크게도 잘라 먹었거니와 그 금액 규모가 지금 뭐 밝혀진 게 수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전체적인 차관 금액들이라든지 외국에 대해서 그 투자됐던 차관 금액들을 생각해 본다고 치면 이거는 수조 원이라고 해도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당시 액면가로 수조 원 수준이겠지 요즘 액면가로 따지면 최소 10배 이상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11.6 이후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서 비밀 계좌의 예금지 이름을 변경하고, 그죠? 이거를 동행한 이들에게 사례비 5만 달러씩 줬다는 제보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돈이 바로 최순실이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92년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우리가 말하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만들어서 세탁을 했다. 이것이 총액이 수조 원이다. 라고 이게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삼성에서 보내준 뭐 이런 돈들은 뭐 국내에서 송금한 돈이지만 사실 그거는 말 사주는데 또는 승마장 사주는데 또는 그쪽 관련한 비용으로 들어간 돈인 것이고 사실 독일의 이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이 세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유입됐던 돈은 이 스위스 비자금들 자체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참고로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스위스 비자금 안에는 현금 이외에 금괴가 있었다 그래요. 있었겠지. 예, 있었겠지. USB 은행 그 표시가 찍힌 금괴가 있어요. 그 딱 손가락 3마디 만한 그 금괴들이 또 그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을 치를 당시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렇게 녹슨 그 금괴가 그 당시 금괴가 돌아가지고 이거 박근혜 금괴 아니냐라는 그 괴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USB 금괴 하면 나와요. 근데 그 금괴들 자체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은행 안에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갔을까라는데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 사실상 한국은행이 사줬을 거라고
그 정도 분량을 사갖고 영국의 그 영한은행 쪽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찌라시자 개인적인 입장인 건데 아무튼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 계좌들을 박근혜가 탈탈 털어가지고 사실상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닌가. 인제 스위스는 까봐야 깡통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스위스가 최근에 이제 실명제로 비자금이나 비밀금고를 실명제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서 언론과 다시 조세 회피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이 노 의원이나 지금 안민석이나 이 의원들이 사실 지금 팟캐스트에 나와서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뭐냐면요. 박정희와 박근혜 일가의 비자금 800조를 추적하고 있다. 아, 800조.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돼야지. 그래서 계속 지금 해외로 출장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팀이 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소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총 뭐 탱크 이런 거 다 팔아서 박정희가 어디로 갖고 갔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가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 팀 비자금 추적팀에 의하면 여기 이제 주진우 기자도 이제 포함됐다고 해요. 이 팀에. 그런데 여기에 800조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800조. 아 이게 말이 됩니까? 800조가 대한민국 5천만이 먹고 쓴 70년 동안 먹고 쓴 빚이 800조밖에 안 된다고요. 가계빚이. 근데 그 가계 빚만큼 박정희하고 박근혜 일가가 숨겨놓은 게 800조래. 800조. 이게 그냥 방송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낼 수 없어서. 그리고 대기업들이 숨겨놓은 게 조세 햇빛에 핑계놓은 게 1700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게을러서 못 사는 겁니까? 이 새끼들이 삥쳐서 못 사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이 수치만 보면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못 살고 굶주린 건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이 박정희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 나라 100대 기업들의 돈 빼돌린 1700조, 800조 때문에 못 산다고요. 이거 특검해서 또는 특별조사 다시 해서 이거 환수하면요. 우리 5만 불 넘어가요.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빚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큰 돈을 빼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그렇게 최순실이가 삥쳐서 독일로 또 훔쳐갑니까?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둘 수 있어요? 아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이렇게 뜯기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 굶어 죽고 살아나온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잘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등록 재산 뭐 삼성동에 있는 집 한 채 달랑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많아야 2, 30억이라고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동생인 박근리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상태 아닙니까? 뭐 주차장 사기나 치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FTA 체결하고 미국에 소고기 수입하고 거기에서 10에서 15% 떼갔다는 거 아닙니까? 커미션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도 그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이 비리가 또 20년 후에 밝혀집니까? 지금 박정희가 자기 임기 시절에 차관이나 등등에서 10에서 15% 떼서 지금 이 수백조를 지금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합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드 배치할 때 커미션 누가 처먹을까요? 미국 전투기 F-20 35기 사올 때 누가 처먹나요? 지금도 처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비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 그거를 일개 어디 뭐 장군이라든지 뭐 국방장관이 처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최순실 여사께서 잡숴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지금 롯데가 사드 부지 사실은 포기하면 지금 오늘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왜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사드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커미션 처먹은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최순실가 먹었던 국방장관이 처먹었던 담당 지출관이 처먹었던 먹었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인 로비스트가 먹는 거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합법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공직에 있는 자들이 사실 공무원 로비스트로 의심되는 김관진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먹고 더 큰 규모는 위로 상납하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회에 대기업들의 1,700조의 비자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세도가들의 해에 800조가 넘는
이런 비자금들이 그냥 해외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검은머리 애국인이라는 돈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이 주식시장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고요. 파괴하고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애국의 자본을 마치 국제 누린 것처럼 해 가지만 실제로 이 이익의 일부 어느 분은요 20% 이상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아, 검은머리 외국인 바로 자금이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자본과 노동에 완전하게 기울어져 버리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이런 비자금 때문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회의 자금은 이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자금들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특검 거부 이후에 지금 경제 위기론을 5월 6월서를 퍼뜨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은행가에서 나와요. 금융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조성한다? 바로 이 검은머리 애국인 이 자금이 조성하는 겁니다. 이 민중들한테 국민한테 하나의 도움이 안 됩니다. 삥 뜯어가고 나중에 공포스럽게 공포로 만들고. 지금 신비님 말씀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유동성이 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환율 변동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맞춰서 지금 동아시아 쪽에 있는 외국 자본들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굉장히 나가는 속도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리고 불안불안한 우리 주식시장을 사실 지탱하고 있는 게 외국인 자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들이 특정 대기업에 있는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생보사라든지 말 그대로 알짜인 주식들을 대기업 주식들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 이들이 들어오고 나서의 일종의 운영 관행이 뭐냐면 수익을 최대한 빨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매년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 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 돈을 벌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R&D에 들어가다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알짜배기로 일을 시켜 막 구조조정하고 최대한 인력 줄이고 경비 줄이고 해가지고 이득을 최대화시킨 다음에 연말만 되면 배당을 쳐가지고 현금으로 나눠서 갖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더 우리에 있는 기업들을 부실하게 만드는 영향으로 지금 미쳐오고 있는데 이런 짓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 게 FTA 이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말씀하신 주인을 알 수 없는 비자금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수조 원대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이 최초로 이제 거대한 규모가 된 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베트남 참전 연구사들. 그때 317억 달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34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600조 원. 아. 근데 실제로 주월 사령관이었던 이세호라는 장군이 2012년인가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월남 참전했던 용사들한테 돌려줘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한 말이라고 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특검도 만들고. 예, 특검도 만들어서 실제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군이나 어떻든 이런 사람들 그 보수 집회, 극우 집회 가지 말고 따로 집회해야 됩니다. 이거 수당 갈취한 거 달라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지만요. 일본하고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돈 받은 것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왜 아베가 박근혜한테 강요를 하냐면 지 아비 박정희가 일본한테 받은 돈을 이 스위스은행에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마냥 아베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게 해법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박근혜가 처음에 각을 세웠던 아베 정부에 지금 거의 노예 수준에 이르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바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박근혜가 아베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악의 씨앗이 그 돈 때문에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지금 일본과.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제 한일 보상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 이외에 그 경협 차관이라고 하는 돈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당시 경협 차관을 조성하고 들어올 당시에 미쓰비시하고 그 손을 맺고 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미쓰비시의 노후 장비나 미쓰비시의 기계들을 그 현물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차관을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한테는 너 이거 2천만 달러어치 차관 준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온 것은 원가가 1,000만 달러일지 500만 달러일지 알 수 없는 기계와 설비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와중에 미쓰비시는 굉장히 엄청난 그 소득을 올린 거예요. 매출을 한국에다 보낸 거야. 그러면서 정부 장부로는 차관을 빌려온 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차액들이 박정희 내지는 그와 연관됐던 세력들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새누리당이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만든다 그랬죠. 네. 우리도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면 가짜뉴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처는 우리는 국회의원 발표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요거 자체는 가짜뉴스가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서 분석해 주는 것은 가짜뉴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종편이라든지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심의위원회 같은 데 열려서 사과 공지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단 나가기는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로 처리가 되거든. 근데 이런 이제 그 포털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안에 정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데 대해서 저쪽에 그 애들이 이걸 찾아갖고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면 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뉴스들이 포털에서 지워진다는 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634조든 655조든 아니면 그냥 몇 조든 달라질 수는 있는데 박근혜가 공무원 재산 신고한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실소유주로 의심되고 있는 그 4개 재단, K 미르스포츠 이런 거 말고 원래 갖고 있던 재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영남대, 거잖아요. 청구대, 유경재단, 그다음에 장수장학회 이 4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수조 원 아니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아까 가짜 뉴스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하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는 거의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분석 자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팩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한일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협상은 김종필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했기 때문에 김종필이가 죽기 전에 적어도 이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았고 아니면 본인의 자서전에서라도 또는 녹음으로라도 해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는데 최종 얼마를 국내에 들어왔고 얼마를 회의로 빼돌렸는지 최소한의 20년 후든 30년 후든 알 수 있게끔 녹음이라도 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지금 발표 못하면. 저희가 어쨌든 김종필 씨가 죽기 전에 우리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좀 밝혀주거나 또는 유서를 남겨놔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를 일본에 받았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의 일가, 그러니까 박근혜의 반계의 일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만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본인 재산이 삼성도 자택이 있고요. 밝혀진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줬다고 하는 그 비자금 중에 6억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삼성동 자택 플러스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30억이 좀 못 되는 그런 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박근혜의 직계 형제 박지만과 서양의 재산이 1,134억이고요. 박재옥이라고 박근혜 이복원이 재산이 3,483억 원이고요. 다음에 박근혜의 외사촌 정영삼 홍지자 플러스 자녀의 재산이 7,850억 원 정도 되고요. 박근혜의 영향하에 강탈된 재산 정수장학회라든지 영남학원 유경재단 해가지고요. 정수장학회만 7,400억 원 정도 되고 영남학원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유경재단이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일가 친인척의 재산 총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겨우 드러나 있는 것만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거 18년 전 액면가대로 계산한 것 같아 느낌이.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박근혜 영향하에 강탈 재산은 약 4조 원 정도 되고요. 박근혜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이 2배 정도 됩니다. 임기 초기에 28억 3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2016년에 재산 신고를 보니까 35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도 약 6억이 가깝게 증가가 되죠. 이제 그거는 그때 그 최순실 게이트 막 터졌을 때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현찰로 돈을 줬다며 옷 살 때. 그렇지. 근데 왜 재산이 안 줄어? 이 사람은 대통령 연봉 받는 거를 그대로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다. 근데 현찰로 줬대.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디서 난 거야?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박근혜에게 사실 뭐 대통령 연봉 이런 게 돈이겠습니까? 질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질투 맞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 진짜 그 역사상 타고난 그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거의 최고의 수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 지금 박정희하고 박근혜 일가가 숨겨놓은 게 800조래. 800조. 이게 그냥 방송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낼 수 없어서. 그리고 대기업들이 숨겨놓은 게 조세 햇빛에 핑계는 1,700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게을러서 못 사는 겁니까? 이 새끼들이 삥쳐서 못 사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이 수치만 보면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못 살고 굶주린 건,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이 박정희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 나라 100대 기업들의 돈 빼돌린 1,700조, 800조 때문에 못 산다고요. 이거 특검해서 또는 특별조사 다시 해서 이거 환수하면요. 우리 5만 불 넘어가요.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빚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큰 돈을 빼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그렇게 최순실이가 삥쳐서 독일로 또 훔쳐갑니까?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둘 수 있어요?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이렇게 뜯기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 굶어 죽고 살아나온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잘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등록 재산 뭐 삼성동에 있는 집 한 채 달랑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많아야 2,30억이라고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동생인 박근혜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상태 아닙니까? 뭐 주차장 사기나 치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FTA 체결하고 미국에 소고기 수입하고 거기서 10에서 15% 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찌라시자 개인적인 입장인 건데 아무튼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 계좌들을 박근혜가 탈탈 털어가지고 사실상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닌가. 인제 스위스는 까봐야 깡통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스위스가 최근에 이제 실명제로 비자금이나 비밀 금고를 실명제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서 어느론가 다시 조세 햇빛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이 노 의원이나 지금 안민석이나 이 의원들이 사실 지금 팟캐스트에 나와서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뭐냐면요. 박정희와 박근혜 일가의 비자금 800조를 추적하고 있다. 800조.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돼야지. 그래서 계속 지금 해외로 출장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팀이 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소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총 뭐 탱크 이런 거 다 팔아서 박정희가 어디로 갖고 갔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가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 팀 비자금 추적팀에 의하면 여기 이제 주진우 기자도 이제 포함됐다고 해요. 이 팀에. 그런데 여기에 800조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800조. 이게 말이 됩니까? 800조가 대한민국 5천만이 먹고 쓴 70년 동안 먹고 쓴 빚이 800조밖에 안 된다고요. 가계빚이. 근데 그 가계 빚만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소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한국 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체 자금의 박정희 시절에 집권 시기에 이 차관과
투자 자금의 10에서 15% 커미션을 불법 가로채서 이거를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야, 이거 살벌한 사채네요. 이거는 일할이 선의자야, 씨발.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커미션의 10%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업계 관행이 많아야 4% 이 정도 선인데 얘들은 정말 통 크게도 잘라 먹었거니와 그 금액 규모가 지금 뭐 밝혀진 게 수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전체적인 차관 금액들이라든지 외국에 대해서 투자됐던 차관 금액들을 생각해 본다고 치면 이거는 수조 원이라고 해도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당시 액면가로 수조 원 수준이겠지 요즘 액면가로 따지면 최소 10배 이상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11.6 이후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서 비밀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변경하고 그죠? 이거를 동행한 이들에게 사례비 5만 달러씩 줬다는 제보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돈이 바로 최순실이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92년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우리가 말하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만들어서 세탁을 했다. 이것이 총액이 수조 원이다. 라고 이게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삼성에서 보내준 뭐 이런 돈들은 뭐 국내에서 송금한 돈이지만 사실 그거는 말 사주는데 또는 승마장 사주는데 또는 그쪽 관련한 비용으로 들어간 돈인 것이고 사실 독일의 이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이 세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유입됐던 돈은 이 스위스 비자금들 자체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참고로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스위스 비자금 안에는 현금 이외에 금괴가 있었다 그래요. 있었겠지. 예, 있었겠지. USB 은행 표시가 찍힌 금괴가 있어요. 딱 손가락 3마디 만한 금괴들이 또 그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을 치를 당시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렇게 녹슨 금괴가 그 당시 금괴가 돌아가지고 이거 박근혜 금괴 아니냐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USB 금괴 하면 나와요. 근데 그 금괴들 자체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은행 안에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갔을까라는데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상 한국은행이 사줬을 거라고 그 정도 분량을 사갖고 영국의 영안은행 쪽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요.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수조 원대를 최순실이 세탁했다.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십조 원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또 수조 원이라고 좀 깎아주네. 사실 스위스 비자금 얘기는 오래된 거죠. 여기 있는 스위스 비자금은 기업들한테 준 차관, 그러니까 해외에서 받아다가 기업들한테 차관을 나눠주는 과정 중에 삥을 뜯었다.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챙긴 비자금이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노웅래 의원이 주장하는 바고요. 사실 월남전 때 월남전 참전 용사의 어떤 생명수당이라든지 사망수당, 전투수당 같은 거에서 빼돌렸다고 하는 금액은요, 어느 날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그 돈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참전했던 해병사령부 사령관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사병들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그 사령관이 우리 사병들 돈 내놔라. 그때 박정희가 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기로 한 수당들 안에서 우리 생명값을,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 피값을 빼돌려갖고 스위스로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세 발의 피해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밝혀진 게 1978